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2015년도에 6세대가 나왔었고요. 5년 만에 7세대, 6세대에서 7세대로 진화를 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 아반떼, 요 전세대 아반떼는 삼각편대의 기괴함을 보여주는 풍망작이다,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세대로 진화하면서 아반떼의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꽤나 좀 논란이 분분했는데요. 사실 저는 사진에서 봤을 때 앞뒷모습은 제법 괜찮았는데 옆모습이 어떨까 하고 좀 의아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실제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실물을 좀 꼼꼼히 보니까 생각보다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디자인 테마를 기본으로 했다고 해요. 그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데이터나 어떤 기계적인, 그러니까 문과생이 디자인했다기보다 이과생이 어떤 계산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출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삼각형, 요 전세대에서 도드라지게 강조했던, 그래서 좀 눈에 익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조금 어색했던 삼각형의 패턴들이 이 7세대 신형 아반떼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엠블럼이 상당히 커졌죠. 엠블럼이 커지고요. 파라메트릭 주얼 디자인의 패턴이라고 해서 이 프론트 그릴도 보면 뭔가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복잡 다단하고 난해하게 그냥 검정 플라스틱으로 커다랗게 상당히 커요. 프론트 그릴이 그냥 앞 범퍼와 통으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프론트 그릴의 크기, 그리고 헤드램프가 저렇게 프론트 그릴이랑 아예 이어 붙었죠. 삼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킨 듯한 느낌으로 이어 붙었고요. 지금 방향지시등을 좀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살짝 좀 아쉽습니다. 전구 타입이고 이 DRL 이 부분에서 어떤 방향지시등이 결합이 돼서 멋있게 반짝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전구 타입으로 방향지시등이 멀리서 보면 살짝 뭔가 차는 좀 넓고 와이드하고 공격적인데 커다란 눈곱이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프론트 립이라고 하죠. 네, 앞범퍼 아래에도 삼각형, 날카롭고 뭔가 그런 느낌이 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뚫려 있습니다. 네, 에어 커튼을 만들어주는 에어로다이내믹 공기역학 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이 엠블럼이 상당히 커졌어요. 엠블럼을 기준으로 이 보닛에서 쭉쭉 뻗어가지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앞쪽 45도에서 보면 꽤나 보닛이 앞으로 쭉 뻗어 있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그런 느낌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살아 있습니다. 1.6 가솔린 모델인데 이 트림 중에서 제일 윗급이에요. 그래서 이 휠도 보면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5R 17인치고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라고 하는 그냥 사계절용 무난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모습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각을 주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져서 뭔가 패턴을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실제로 보면 뭐 좀 이상하거나 나쁘진 않습니다. 차가 더 길어 보이고 잘 달릴 것 같이 매끈하고 날렵하고 그런 이미지가 잘 살아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이 사이드 미러 이렇게 달려 있고요. 뒷창 같은 경우에도 꽤 크기를 키우고 차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대보다 폭은 25mm가 커졌고요 높이는 20mm가 낮아졌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차가 조금 더 낮고 넓고 좀 공격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새로 만든 신규 플랫폼을 적용한 덕분이고요. 시트 포지션, 운전 자세도 기본적으로 좀 낮게 가져갈 수 있고 안정감이 꽤 살아나죠. 특히나 저는 이 뒷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 루프에서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라인을 조금 착시 현상을 주도록 이렇게 좀 파놔서 더 차가 좀 날렵하고 날카롭고 그런 느낌이 들도록 살려냈어요. 이 C필러가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거의 쿠페 라인처럼 꽤나 날카로운데 이 부분을 많이 잡아 빼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뒷좌석에 헤드룸이 넉넉해요. 이 낮은 C필러와 루프 때문에 룸미러로 보이는 뒷 유리의 시야는 그렇게 넓진 않더라고요. 이 뒤 트렁크 리드를 보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삼각형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느낌이 이 뒤에 트렁크 리드에서 상당히 도드라져요. 이렇게 각을 확 줘서 꺾어서 올렸고요. 테일램프도 보면 되게 날카롭게 선들을 이어 붙이고
만들어냈고요. 지금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 뒤에도 깜빡이는 전구 타입입니다. 이렇게 보면 테일램프를 쭉 이어 붙여서 H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현대의 엠블럼을 뭔가 형상화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요. 이 아반떼라고 하는 이 모델명 있잖아요. 이런 서체도 기존에 보지 않았던 삼각형, 각, 딱딱한 느낌이 좀 살아있어요. 이 범퍼 하단도 보면 앞범퍼의 프론트 립처럼 저렇게 각을 많이 줘서 뭔가 되게 도전적이고 호전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센 디자인이다. 전 세대의 그 별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삼각편대 디자인이 이 7세대의 신형 아반떼 디자인의 큰 그림을 위한 전초전 계획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게 너무 호전적이어서 다음 세대의 아반떼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배기구 팁은 아예 없습니다. 저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머플러 팁이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죠. 트렁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넉넉해요. 깊이나 공간감이나 그런 건 준중형이라고 할 수치를 뛰어넘는 트렁크 공간이고요. 이 아래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펑크가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거나 그래서 수납 공간을 별도로 딱 마련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냥 깊은 웅덩이 같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뒷시트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레버 있거든요. 이 레버를 당기면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이 뒷시트에서 어떤 레버가 따로 있어서 접을 수는 없고 항상 트렁크에서 레버를 당겨서 접습니다. 공간은 이 정도고요. 뒷시트를 접고 나면 이렇게 꽤 높이의 차이가 있게 턱이 생겨서 차박은 아반떼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괜히 허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간감은 이 정도입니다. 이 트렁크가 손잡이나 그런 게 안쪽에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림 중에서 가장 고급이고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타고 내리기 편하고 시트까지도 뒤로 빠지죠. 이 문짝 안쪽 재질감이나 좀 느낌을 보고 갈게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경쾌하고 젊은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케이스도 이렇게 신경을 써놨어요. 우레탄이고요. 플라스틱이고 약간 데님 느낌의 스티치가 있는 이런 걸로 마감을 했어요. 시트 메모리는 2명까지 됩니다. 도어 포켓은 꽤 얇아요. 얇고 그냥 공간이 아주 넉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그냥 있습니다. 자, 시트를 좀 볼까요? 시트는 무난합니다. 크기 적당하고요. 뭐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편안하고 대중적인 딱 느낌이에요.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요추 받침대는 전체적으로 볼록볼록 올라오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이얼로. 익히 공개가 많이 돼 있어서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걸로 하시죠. 시동을 켜면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계기판 10.25인치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10.25인치예요. 뭔가 하나로 쭉 이어 붙은 듯한 느낌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넓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모니터, 여기 모니터, 그래서 베젤들이 꽤 뭔가 여백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약 10도 정도 운전석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아, 운전자를 위한 배려가 좀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확 살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크기나 질감이나 감촉 같은 건 무난해요. 인포테인먼트 관련, 반자율 주행장치 관련한 버튼들이 이렇게 보여져 있고요. 요 3시와 9시에 올바른 운전 자세로 손을 잡았을 때 그 굴곡 부분을 꽤 얇고 두툼하게 이렇게 딱 각을 줘서 만들어 놔서요.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의 느낌은 아주 고급스럽거나 인상적이진 않지만 이 아반떼라는 급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스티어링 휠 감각이에요. 이 계기판의 디자인 테마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 계기판 메뉴 들어가면 테마 선택이 있습니다. 테마가 무려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인데요. 이걸 끄면 테마 A, B, C, D 4가지가 있어요. 테마 A는, 테마 B는, 테마 C, 테마 D. 테마 D가 좀 특이하죠. 독특하죠. 터치스크린 모니터고요. 이 아래로 보시면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뭐 전원 껐다 켰다 볼륨 버튼 따로 있고요. 셋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뭐 더 페이지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차량 안으로 들어가면 운전자 보조. 지금 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올류 아반떼, 신형 아반떼는요 2,464만원이에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제일 위급 가솔린 1.6
제일 위급 트림인데요. 2,392만원이고요. 차 가격이. 거기에다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썬루프, 여기에 이렇게 있는 파노라마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썬루프예요. 썬루프가 옵션 선택을 하시면 43만원 추가되고요. 17인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휠이랑 타이어 하는 게 29만원. 그래서 2,464만원짜리 차예요. 풀옵션이라서 네, 이런 안전장치가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편의도 보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뭐 공조, 라이트, 원터치 방향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7회, 5회, 3회 이렇게 디테일하게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입니다. 다이얼 싫어하시는 분들 기어 노브 요즘 만들어주시라고 하시는데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크고 좀 두툼한 손잡이의 기어 노브고요. PRND가 있고 S로 젖히면 스포츠 모드라서 수동 모드로 기어 노브로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단 변속기인데 8단까지 이 세팅을 해놔서 기어 변속을 하면서 달리는 맛도 제법 있어요. 그 옆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에코, 스포트, 스마트, 노멀. 새로 적용된 UI 내비게이션 작동을 시키면 여기 어슴푸레하게 은은히 보입니다. 기어는 뭐 앞으로 뭐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USB 포트, 다음에 USB 포트인데 충전 전용, 이렇게 그 안쪽으로 무선 충전 지원이 되는 패드가 있고요. 네, 카메라 화질은 이 정도예요. 화면 설정에서 뭐 야간 모드 밝기, 명암, 주간 모드 밝기 뭐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이러면 상당히 밝아지죠. 이렇게 누르면 측면, 좌측 측면을 확인할 수 있네요. 뒤 확인이 가능하고요. 화질은 그냥 무난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요. 오토홀드 기능 있고 컵홀더가 있어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이걸로 이렇게 컵홀더의 높낮이 깊이를 조절이 가능해요. 그 제가 아까 운전석 이 옆자리, 자, 옆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은 자동인데요. 이 옆좌석은 수동입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되고요. 앞뒤 요 레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제 시야에서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이 운전석 쪽 콕핏의 어떤 공간감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옆자리에 앉아보면 편하게 다리를 좀 이렇게 뒀을 때 약간 좀 거치작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 좀 답답한데 그런 느낌이 조금 생겨요. 앰비언트 라이트, 네, 무드 등 조명도 좀 들어오는데요. 뭐 차체 곳곳에 막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지라스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래 앞쪽에 요 아래로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에어벤트는 이렇게 있고 쭉 뭔가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어서 요즘엔 디자인 트렌드 같아요. 실내 디자인 중에서 에어벤트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 붙인 느낌, 요런 뭐 포켓 작은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재질감은 비싼 느낌은 아닙니다. 센터 콘솔을 좀 열어보면 뭐 공간의 크기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옆자리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대로 제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 레그룸 넉넉하고요. 이 시트의 방석 길이 자체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헤드룸 역시도 바깥에서 봤을 때처럼 C필러와 루프 라인이 너무 쿠페처럼 좀 매끈하게 떨어져서 좁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조석 뒤에는 그물 네트로 이렇게 그나마 좀 뭔가 넣어둘 수 있는 포켓이 있는데요. 운전석 뒤쪽에는 포켓도 없네요. 에어 벤트만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2단계로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근데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나 뭐 따로 그런 건 없네요. 네,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 두 개 있고요. 공간감 자체는 괜찮아요. 뒷좌석도 내리면 창문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올리고 내리는 거는 수동이네요. 전체적인 뒷좌석의 공간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USB 포트가 근데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센터 콘솔 안에도 이렇게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총 3개가 있으니까 선을 좀 길게 연장해서 뒷좌석 승객들이 충전이나 USB 포트가 필요하면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행을 좀 하면서 1.6 가솔린 신형 아반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럼 출발하시죠.